7번 볼게요. 볼게요. 또. 자, 글의 전개 방식이 똑같다고 그랬죠. 결정과학에서. 근데 결정과학이 뭔지 모르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고, 일단 들고 가는 거야. 결정과학에서의 연구의 큰 바디, 덩어리가, 지금 많은 연구가 나타냈다.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다. 무슨 연구가 뭐라고 주장한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다. 다 같은 말이잖아. 그쵸? A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 주장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역적으로 또 뒤집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야. 가볼게요. 이제 여기서 어려운 게 여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또 하나 할 게 뭐냐면, 고3 이 지문의 특성이 뭐냐면, 단어, 굉장히 많은 어휘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 하면서 이 단어 다 찍어드릴게요. 어트리뷰트는 뭐뭐의 타소를 돌리다죠. 어트리뷰트 A to B. 컨트리뷰트하고 유사하죠. 기여하다, 공헌하다. 컨트리뷰트 to 뭐뭐에 기여하다 이런 뜻이죠. 자, 됐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뜻을 다르게 쓴단 말이야. 따라해. 특성. 시작. characteristic, trait 이런 특성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고3은 고3 나름대로의 어휘적 장치가 까다로워. 자, 하나의 특성. 정기적으로 서비스투트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서비스투트 대신 사용하다. 시작. 리플레이스하고 좀 다릅니다. 리플레이스는 교체하다야. 그래서 리플레이스 A 그러면 A를 교체하는 거고, 서비스투트 A 그러면 A를 대신 사용하는 거야. 뭐뭐 대신에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리플레이스는 교체하다야. 이 달라 아예. 네이버 사전을 보면 동요 나왔는데 동이 아니야. 전혀 다른 뜻이야. 그럼 정리해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사용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대체되는, 대용되는 막 그럼 많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서비스투트가 나오면 use로 해석하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use. replace가 나오면 교체되다, 제거하다로 해석을 하시면 부드럽게 의미가 빨리 잡혀요. 그럼 뭐죠? 명백한 평가, 결정 비용과 이익. 그러면 결정을 내리는데 내가 오늘 공부를 할 거냐 놀러 갈 거냐 이게 결정이잖아. 그 결정에 대한 비용도 있고 혜택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내가 친구들 오늘 놀러 가야지. 혜택은 즐거움이 있고. 비용은 뭐죠? 오늘 해야 될 숙제, 또 내가 나아가야 되는 대학에 이르기 위한 공부의 레벨링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거죠. 모든 결정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 그 플러스를 베네핏으로 표현한 거고 마이너스를 코스트로 표현한 거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결정 과학이라는 게 그냥 멋있게 얘기한 거지. 그냥 결정인 거네, 결정. 결정에서인데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비용과 혜택을 구분해서 나누는 거니까 그걸 과학이라고 표현한 거네. 그죠? 개념화해서 표현을 했죠. 근데 그 개념이 안 잡히면 그 개념화된 표현이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쵸? 그럼 들어가자.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특성은 뭐를 위해서? 명백한 평가를 위해서. 선생님 그랬죠? 이 단어 모른다고 했죠? 그러면 제끼라고 그랬죠, 그냥. 평가를 위해서 논리상 전혀 흐름에 방해되지 않아. 뭐의 평가? 결정의 비용과 혜택의 평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특성은 이다. 뭐이다? 감정적인 뜻입니다. 시작. 감정적인 평가이다. 누구의? 전망의. 앳핸드는 수중에 있는, 손안에 있는 전망의 감정적인 평가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어렵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핵심을 찾아라 그런 거죠. 감정적인 평가죠. 자, 너 이거 오늘 수학 이 문제 뭐 100문제 풀어, 영어 문법 문제 50문제 풀어 이러는데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감정적인 그 수준에 있는 전망, 숙제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를 하잖아. 오늘 하고 싶지 않아. 맞죠?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은 감정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뭐 감정적인 평가가 왜 중요하다, 감정적인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감정적인 평가가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데 이 감정적인 평가는 이럴 때 사용이 된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평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평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당연한 거잖아. 항상 글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A, B의 싸움, 천군 백군의 싸움으로 논리가 구성이 된다. 왜냐면 어학이라는 그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 문장 구성이. 그렇게 출제 안 하면 문제 자체 구성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지 다시 보시면 선지의 분석 아니죠. A가 하나고 B 두 개고 B 두 개고 C 두 개고 이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맞죠?
근데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인데 요거를 고1, 고2 모의고사에는 쉽게 보여. 근데 고3 모의고사는 쉽게 안 보여 잘. 그래서 아까 말한 블락킹이라는 개념을 AB가 블락킹인지 CA가 블락킹인지 BA가 블락킹인지 CB가 블락킹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리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야. 편법을 사용해서 쉽게 푸는 거야. 비법을 사용해서 쉽게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C번에 일단 예를 먼저 들어가면 예를 들면이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이니까 같다라고 표시하고 이 말은 어떤 거하고 같은지를 제시문과 같은 건지를 A하고 같은 건지 B하고 같은 건지를 C하고 뭐 X하고 이제 블락킹 처리만 하면 문제는 또 쉽게 접근이 되겠네. 맞죠? 이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래서 블락킹 처리 기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 소울이 나왔는데 몰라 내가 이거 소울을. 그럼 제끼라고 알았어? 여기서는 only라는 유일한이라는 뜻을 쓰였어요. 유일한 의존, 디펜던스. 감정적인 평가에 대한 유일한 의존은 그러니까 감정적인 평가에 대한 유일한 의존은 뭐야? 감정적인 평가만 기반으로 해서 그것만 유일하게 해서 뭔가의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 애기들이 그렇잖아. 싫어, 좋아, 맞아? 이거 할래? 싫어, 좋아 이렇게 하잖아. 다음 결과를 생각하지 않죠. 1차적 감정평가만 하는 거죠. 그래요. 이것은 만들 수 있다. 누구를? 사람을 인센시티브, 민감하지 않게 가능성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에 민감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또 2가 나왔죠? 양적인 특징, 결과의 양적인 특징에 민감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가 되겠죠. 이펙트가 원래는 효과, 결과 뭐 이런 뜻인데 동사로는 야기하다. 시작. 이렇게 고3에 나오는 단어는 어렵고 다른 뜻의 다른 표현을 출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이펙트 그러면 사운드 이펙트, 그죠? 스페셜 이펙트, 효과, 결과 이런 뜻으로 코즈 앤 이펙트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 아니잖아. 전혀 다른 뜻으로 bring about, cause, 야기시키다, 유발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였잖아. 그쵸? 결정을 유발시키, 요 슈드도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잘 안 하는 게 좋아. 알았어? 결정을 유발시키는 그 결과의 양적인 특징에 인센시티브하게 만드는 거죠. 감정 중심이니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을 무감한 거니까 신경을 못 쓰게 만들고 또 뭐의 문제를 못 쓰게 돼? 양적인 특징, 결과의 양적인 특징.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이번 시험에 망쳐서 6등급 받겠구나. 그럴 수 있잖아. 공부해야 될 거 계속 안 하고 숙제를 계속 내키고 나가니까 한 번도 안 다니고. 이런 거에 인센시티브, 민감하지 않게, 즉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인 평가는. 됐죠? 하나의 연구는 보여줬다. 대디아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하나의 연구는 이 내용과 관련된 연구를 하겠죠. 맞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블락킹 처리,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꼬리 물기라고 하는데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이 뒤에 따라오는 걸 가지고 C하고 또 뭐하고의 블락킹 처리도 가능해요. 지금.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알아. 이렇게 블락킹 처리하는데 이게 막혀갖고 헷갈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빨리. 출구를 또 찾아야 돼. 알았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가? 보여주었다. 대디아라고 사람의 평가, 상황에 대한 사람의 평가, 그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인센시티브, 민감하지가 않더라. 가능성에 충격을 받는 가능성에 민감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 이거 오늘 할래 안 할래? 안 할래가 가져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인센시티브해. 민감하지가 않아. 신경을 안 써. 되든 말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얘가. 단세포요. 감정적 인간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압도되잖아요. 압도되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감정적인 평가. 그 상황에 난 죽어도 싫어. 그걸 안 할 거야. 이런 경우 많잖아. 얘네들 뭐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잖아. 어렸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이 압도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다른 가능성이 어떻게 열려있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게 된다는 거야. 안 쓰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C만 읽어봐가지고 감정적인 것에 의존한 평가 자체는 신경을 안 쓰게 만들고 한 연구는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B번으로 일대 알아볼게요. 이것은 종종 매우 이성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죠? 특성. 서비스는 대체하다 이런 얘기. 대신 사용하다. 유즈라고 그랬죠?
대신 사용하게 된 데 대한 매우 이성적인 특징이다. 그랬죠. 이것은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성적인 특징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한 글에서 지금 디스는 이성적인 특성이라고 그랬고, 이성적인 특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어, 안 봤어? 안 봤잖아. 어펙티브 밸류에이션만 봤잖아. 맞아요? 지금 이건 안 나온 얘기가 나온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에도 붙을 수가 없고 이거에도 지금 붙을 수가 없죠. 또 봐봐. 어펙트가 감정이야. 감정은 전달한다. 유용한 신호를 뭐에 대해서?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결과에. 문제는 때때로 발생하죠.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중간에 나왔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때때로 발생한다. 감정적인 평가가 보완되지 않을 때, 감정적인 평가가 보완되지 않을 때 어떤 분석적인 처리입니다. 어떤 분석적인 처리와 조절입니다. 조절. 어떤 분석적인 처리와 조절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을 때, not at all, 전혀 보완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발생된다니까 이 다음에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논리가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현지에 써놔야 돼. 지금 선생님 화면 움직이면서 가는 건데 여러분은 페이퍼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페이퍼에 이렇게 써놔야 돼. 문제점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B라는 글 뒤에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건 어디가 나오냐라는 걸 좀 찾아봐야 돼. 나오긴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아? B 다음에 어떤 논리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인데 이 예시와 B 다음에 나온 얘기가 같아? 감정적인 평가가 보완되지 않을 때 어떤 분석적인 처리와 조절에 의해서 전혀 보완되지 않을 때 문제는 때때로 발생한다라는 이 논리가 C로 연결이 돼? 안 돼? 안 돼? 예를 들면 예시는 같다고 그랬고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 되는 거고 감정적인 평가에 대한 유일한 의존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을 가능성과 양적인 특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문제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면 판단이 안 되면 놔둬요. 일단 놔둬. 안 된다고 치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거니까 A로 그럼 가서 해석해 볼게요. 안 된다고 쳐. 시작. 사람들은 비빌링 기꺼이 지불한다. 거의 많이 뭐만큼 피하기 위해서 1% 가능성 충격을 받는 것에 1%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지불한다. 기꺼이 그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것만큼의 피하기 위해서 뭐를 99%의 가능성 받는 뭐를 받아? 충격을 받는 99%. 네가 이걸 안 하게 되면 99%의 충격을 받게 될 거야. 그것만큼의 많이 기꺼이 거의 지불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피하기 위해서 1%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충격을 받는. 명확히 감정적인 반응,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왔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연결돼야 되는 건지를 찾으면 되겠죠. 맞나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좋은 걸 했어, 나쁜 걸 했어. 99%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1%의 가능성을 피하는 거잖아. 맞죠? 명확히 감정적인 반응, to 연결되죠? 리액션 to 연결됩니다. 뭐뭐에 대한 반응, 생각. 충격을 받는다는 생각에 감정적인 반응은 압도적이었죠. 압도하고 있었죠. 서브젝트는 뭐죠? 실험 대상자. 시작. 실험 대상자의 능력, 뭐하는, 평가하는, 뭐를 가능성, 모델, 관련된 가능성을 평가하는 실험 대상자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니? 아니면 감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니? 문제가 잘 푼다는 건 글에 쓰여진 것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넓고 깊어져야지 문제를 잘 풀게 되거든요. 해석을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논리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적 이해력이 약하거나 한글적 이해력이 약하게 되면 답을 못 찾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렵죠. 지금 아까 말한 두 번째 중에 36, 37번 중에 37번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C번에서 우리가 여기 나오죠. 한 연구는 증명했다.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얘기한 얘기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가 A번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뭐뭐 하더라 라는 데이터를 지금 제공했죠. 이건 연구의 결과겠죠. 그렇기 때문에 C와 A가 블락킹 처리돼야 되고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와 A가 연결이 돼 있고 C와 A가 연결이 돼 있고 C가 앞이죠. CA가 연결돼 있고 CA가 연결돼 있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 CA고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면 B가 앞에 서야 되냐 맨 뒤에 서야 되냐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B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B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이성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되죠. 사용할 매우 이성적인 특징이다. 감정은 유용한 신호를 전달한다. 대해서 비용과 혜택에 대해서 결과해. 때때로 문제는 발생한다. 어디 얘기는 것이. 선생님 소리. 지금 우리는 C하고 A를 지금 블락킹 처리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B가 어디에 붙어야 되나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면이 돌아다니니까. B는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는 거야. 이것은 매우 사용할 이성적인 특성이다. 감정은 전달한다. 유용한 신호를 뭐뭐에 대해서. 그러나라는 문제를 풀어나갈게요. 문제는 그러나 발생한다. 감정적인 평가가 보완되지 않을 때 어떤 분석적인 처리와 조절에 의해서 전혀. 그러면 요 내용과 연결될 걸 찾아주면 되거든요. 지금 C하고 A는 붙은 걸 찾아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를 B에다가 이렇게 끝에다가 연결하면 말이 되냐?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논리가 아직 안 끝났다는 느낌이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걸 아니면 B를 앞쪽에 붙이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유일하게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낳는다. 하나의 연구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그 연구를 보니까 A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논리가 쫙 구성이 돼 있죠. 이건 아구가 여기 아까 말했던 CA가 블락킹 처리되고 또다시 BC가 블락킹 처리되는 거야. 그래서 BC가 블락킹 처리되고 CA가 블락킹 처리되면 논리는 산단문법상 BCA로 만들어지는 거죠. 블락킹이 지금 두 개가 남았어요, 사실. 하나를 놓쳤더라도 나머지 블락킹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가요? 됐어요. 여러분이 고3 걸로 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로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을 한 후에 고1, 고2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왜 고3 걸로 풀수록 연습을 해야 돼요? 고3 걸로 연습해야 한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출제 원리를 한꺼번에 익힐 수 있다고. 고1, 2거로 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선생님이 말한 이 출제 원리 전혀 필요 없이 감정으로 풀어도 풀려다. 아까 말한 느낌으로 풀리는데 선생님 이런 거 안 필요한데요? 이렇게 돼. 근데 고3 걸 해보면 느낌으로 풀면 안 풀린다는 거 알지? 느낌으로 풀 수가 없지? 독해의 양도 많고 단어도 많고 까다롭잖아. 느낌으로 못 푼다고. 과학적으로 풀어야 돼. 디시전 사이언스처럼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